최근 팔란티어 주가는 고점 대비 약 37% 급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단순한 밸류에이션 부담, 즉 멀티플 조정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스케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일까요? 아니면 팔란티어의 해자에 대한 의심이 조용히 시작된 신호일까요? 특히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클로드 같은 LLM 플랫폼들이 팔란티어의 영역을 잠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먼저 팔란티어의 해자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치와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때 AI 업계의 절대 강자로 불렸던 기업,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왜 그렇게 급락했는지 그 미스테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려 마이너스 37%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아시겠지만 시장 전반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이유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엄청난 고평가 논란입니다. 당시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가 100배가 넘었어요. 보통 이게 30배만 넘어가도 야,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거품이 잔뜩 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벌이죠. 그가 팔란티어에 대한 공매도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 시장은 명백한 AI 버블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파장이 엄청났죠. 게다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AI 코딩 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면 팔란티어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사실 진짜 논쟁은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근본적인 힘,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해자가 뭐냐면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도랑 아시죠? 그 해자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팔란티어 강세론자들은 이 해자가 아주 깊고 넓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팔란티어의 해자는 바로 이 두 개의 강력한 플랫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를 위한 고담, 또 다른 하나는 일반 기업들을 위한 파운드리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정부 부문, 기업 부문 할 것 없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손에 쥔 현금만 60억 달러가 넘는데 빚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재무 상태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완벽한 철옹성 같죠?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 철옹성의 세 가지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로 확장성의 한계, 빅테크라는 거인들의 위협,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확장성 문제입니다. 지금의 이 엄청난 성장이 너무 미국 시장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성장세를 앞으로도 쭉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인들의 습격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빅테크 공룡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업용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팔란티어의 탑밭이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요. 바로 정부와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국방 정책의 방향이 틀어지면 이 가장 믿었던 수입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팔란티어가 좋은 회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지금 가격에 좋은 주식이냐고 물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주가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잔뜩 끌어와서 매겨진 가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안 좋게 보는 쪽은 81달러, 아주 좋게 보는 쪽은 382달러를 부르고 있어요. 거의 5배 차이죠.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장 분위기가 딱 보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의견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가지고만 있거나 아니면 팔아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 꽤 부담스럽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우려 속에서도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그리는 큰 그림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고 또 매력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실 세계의 실제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이건 정말 설득력 있는 비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성장 스토리와 비전,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배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범용 LLM이 결국 기업의 운영 체계까지 흡수하게 될까요? 아니면 현실과 연결된 플랫폼은 끝까지 해자로 남게 될까요? 시장은 가격을 흔들지만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돈의 흐름을 그리는 사람, 투자 스케쳐였습니다.